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강의 행복한 100세 온인주입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노후의 경쟁력을 쌓기 위해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하지만 공부라는 게 돈과 시간,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것인 만큼 어떤 공부를 또 어떻게 해야 최대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지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TV 강의 행복한 100세에서는 건강과 경제 그리고 직업에 이르기까지 목표에 따라서 어떻게 평생학습 전략을 세워야 할지 노하우를 전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럼 TV 강의 행복한 100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0플러스 평생학습을 통한 균형적인 생애 설계 준비 노하우에 관련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나누고자 찾아온 박태희라고 합니다. 저는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교육을 전공하고 이쪽 분야에 한 10년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한 7년 정도를 그 중장년의 생애 설계 교육에 관련된 현장에서 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나왔던 것과 최신 어떤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접목해서 여러분들께 생애 설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생학습을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나눌 이야기의 어떤 흐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 세대와 평생학습. 이란 주제를 가지고 처음에 여러분들께 50플러스 세대가 평생학습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다음으로 생애 설계 준비와 50플러스 평생학습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연계성들을 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생애 영역별 50플러스 평생학습에 관련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나에게 맞는 평생학습 을 설계해야 될 것이고 준비해야 될 것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강조점을 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50플러스 세대와 평생학습에 관련된 걸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기 나오는 50플러스 세대라는 말이 갑자기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우리가 그 평균 100세를 살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살아온 만큼 더 살아야 되는 그런 중장년의 시간. 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류 최초의 시간을 맞이한 이 세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세대를 50플러스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제가 중장년 아니면 뭐 노후 준비를 준비하시는 분들, 임학 인생을 준비하는 분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50플러스 세대라는 지칭으로 담고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 생애 설계에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지금 교육인과 상담과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서비스들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좀 잘 되어 있는 그런 생애 설계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잘 받고 만족도가 높은 분들의 그런 이 말하는 평생학습의 그 중요성,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직접 인용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그 커뮤니티 활동은 50플러스 평생학습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슴 울컥한 50플러스 세대의 통과 의례이다. 이거는 꼭 있어야 될 교육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돈에 관한 철학을 바꾼 계기가 되었다. 새로운 관계 맺기를 통해서 함께할 벗이 생겨서 부자가 된 느낌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같은 중장년기에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성장통을 함께 나눌 수 있게끔, 함께 이겨낼 수 있게끔 그런 도와준 그런 교육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런 나의 인식과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부분에서 이것이 결국은 우리 생애 설계 교육을 위한 그런 교육의 필요성과 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생애 설계 준비와 우리 50플러스 평생학습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다양한 방법으로 생애 설계를 준비를 할 수 있지만 우리 평생학습을 통한 생애 설계를 준비하게 되면은 가장 좀 보편화되고 가장 좀 접근이 용이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 생애 영역별 평생학습 설계는 그 다양한 생애 영역을 보다 좀 조화롭고 균형 있게 준비할 수 있는 좀 좋은 방법이자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생학습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평생학습을 우리가 생애 설계를 위해서 준비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뒤에 나오는 그 7가지의 생애 영역에 대한 부분들에게 공통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그 평생학습을 어떻게 내가 준비하고 설계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나의 어떤 인생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가치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성격의 기간의 성격을 선택할 것인가와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이 굉장히 그 사회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런 공익적인 것을 좀 추구한다면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그런 생애설계 교육을 보다 좀 더 많이 그렇게 신청하거나 그쪽으로 갈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나의 어떤 개성이나 아니면 이런 트렌드를 반영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중요시하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즐기고 흥미를 갖고 있는 부분이라면 민간 영역에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주로 신청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도 또한 나의 개성이나 우선순위 그리고 삶의 어떤 가치관과 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결국은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그 학습 프로그램의 학습 목표나 학습 목적에 관련된 부분들을 선택할 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또 고려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건강 상태와 접근성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또 20, 30대와 또 40대 초반과는 다르게 우리가 50+ 세대들은 좀 조금씩 어디가 아프거나 좀 병원을 가게 되거나 약을 먹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그런 건강 상태라든가 아니면 집에서 또 얼마나 그 기간이 떨어져 있느냐 그런 피로도에 따라서 그 좋은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듣게 될 것이냐 아니면 아닐 것이냐 아니면은 그 총 예를 들어서 뭐 정규 프로그램에 12주차라면은 중간에 중도 탈락을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많은 영향을 또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제적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교육비가 또 얼마나 비싸냐. 민간 쪽에서는 또 비쌀 수도 있고 또 공공기관에서는 조금 더 그 저렴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학습을 내가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온라인이라는 걸 통해서 조금 더 그런 착한 가격에 그런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을 것이냐를 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생애 설계 영역별 50+ 평생학습 전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생애 설계를 준비를 한다고 하는 그런 교육 내용들을 보면 그 7대 영역, 뭐 5대 영역, 3대 영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기 보시면은 좀 나와 있겠지만 이것은 사실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기획하는 쪽에서 그 50+들을 위한 편의상의 구분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나는 너무 건강해서 그 건강 영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거나 그것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아도 돼라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 같은 경우는 나는 지금 여가 생활이나 관계 부분을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그 외에 나머지 것들에 대한 걸 좀 더 강화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어라는 것처럼 이것들은 결국 이 영역들이 어떤 삶의 모든 면으로 봤을 때는 삶이 어떤 조각조각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자신만의 생애 설계 영역에 대한 기준과 재정립을 좀 하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에 좀 참여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7대 영역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7대 영역은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영역에 제가 좀 자아실현이라는 그런 영역들을 조금 더해서 7대 영역을 만들어 봤는데요. 각 영역별로 평생학습을 설계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선택할 때 어디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받을 수 있고 좀 내가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 설계를 위한 50+ 평생학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전인적 건강,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리가 건강의 영역을 신체적인, 정신적인, 사회적인, 영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저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은 좀 균형 있게 전인적으로 고려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신체적인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고 또 정신적인 부분들은 요즘에 들어서 우울이나 분노, 어떤 이런 중장년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것들을 좀 다루고 있고 또 사회적인 부분으로는 좀 관계와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관계적인 영역과 좀 이렇게 어우러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뤄야 된다는 부분이 여기서는 참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영역들이 규칙적인 실천 습관을 만드는 게 사실은 건강 관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학습 목표로 해서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좀 설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장년의 신체적인 심리적인 특성을 배려한 프로그램과 강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요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중장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실은 10대나 20대들의 어떤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요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또 50% 선생님들이 참여했을 때 관절을 상하시거나 다치시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는 건강 부분에서는 어떤 중장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배려하거나 그런 것들을 좀 적용한 프로그램과 강사진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우리 노후 준비에 있어서 중요시 생각하는 경제 부분이죠. 이 경제 부분에서 고려해야 될 상황은 이제 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퇴직을 하면서 좀 줄어들거나 다른 어떤 대안의 소득이 있더라도 벌 수 있는 그 가속도가 굉장히 완만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떤 내가 벌어들이는 것들, 다시 버는 것에 대한 부분들도 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은 습관적 소비 인식을 좀 제고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소비 생활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해보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지혜롭게 그렇게 설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요즘에 나와 있는 많이 아마 듣는 이야기이실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공유 경제, 마을 경제 이런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물건을 내가 돈을 주고 꼭 사지 않아도 이웃들과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용해서 내가 쓰지 않는 물건들을 남에게 좀 주고 또 남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돈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공유하면서 또 굳이 사지 않아도 잠깐 빌려 쓰는 그런 형태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 부분들을 조금 전략을 세울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경제 영역에 있어서도 사실은 나머지 생애 설계 관련된 영역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보다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아무래도 좀 비중을 더 많이 넣어서 자기의 소비 생활을 좀 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굉장히 개인이 중요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그 생애 설계 영역들을 결국은 다 이렇게 좀 쪼개보고 경제적인 부분들을 퍼센트를 좀 나눠서 이렇게 좀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준비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국민연금공단이나 노후행복설계센터, 그다음에 은퇴금융아카데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나 또 하나 작년에 개관한 서울시 50플러스 캠퍼스 이런 기관들을 이용하시면 개인적인 상담도 받고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으십니다. 네, 또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득에 관련된 것과 연관되기도 하는데요. 그 직업 설계를 위한 50플러스 평생학습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내가 그동안 인생 일망에서 살아왔던 일과 직업에 대한 그런 개념, 가치관, 그리고 중요시했던 부분들을 좀 재정립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앙코르 커리어라는 개념에 대한 재정립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인생 전반에는 가족과 그리고 내가 좀 힘들어도 나에게 맞지 않고 행복하지 않아도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면 인생 후반에서는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좀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나에게 의미 있는 것들, 내가 조금 더 오래 하더라도 힘들지 않고 너무 보람 있게 행복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개인적인 의미와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 사회에 내가 좀 공헌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사회와 국가로부터 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엄연히 앙코르 커리어도 직업인 만큼 지속적인 수입원, 인생 일망에서만큼의 그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수입원이라는 이 세 가지 꼭지가 들어있는 앙코르 커리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인식을 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좀 참여해서 이 부분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슬러시 커리어 개발인데요. 우리가 인생 후반에 있어서는 풀타임 잡으로 하고 있는 그런 직업을 갖기보다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그래요. 제가 일하고 있는 저희 50플러스 캠퍼스에서도 선생님들을 보면은 본업이 좀 있으신데 일주일에 반은 그 일을 하시고 또 반은
조금 더 저희 기관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제 형태의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삶을 좀 더 풍요롭고 좀 풍성하게 꾸려나가시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슬러시라는 게 A 슬러시 B 하면 A 또는 B, 뭐 A와 B 이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커리어를 개발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내가 나를 잘 모르잖아요. 내가 진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요. 이 부분은 각종 50플러스를 위한 진로 탐색 검사라든가 직업 가치관 검사를 통해서 그 나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나에게 맞는 직업을 내가 좀 알고 나서 이것을 좀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회 참여 설계를 위한 50플러스 평생 학습인데요. 우리가 이곳에서 보면은 봉사와 재능 기부, 프로보노와 사회공헌의 개념을 이해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중에서 아마 대략은 아시는데 잘 모르시는 게 아마 프로보노에 관련된 단어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사와 재능 기부는 우리가 그 공공적인 것으로 인해서 내 것들을 조금 나눠주고 대가 없이 내가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면, 이 중에서 또 재능 기부라는 것은 무작정 우리가 다 모였으니까, 우리 커뮤니티가 모였으니까 우리는 다 청소 봉사를 해야 돼 라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즐겁게 기부할 수 있는 거를 재능 기부라고 한다면, 프로보노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직업적인 어떤 기술이나 그 직장과 관련된 자원들을 그 사회공헌적으로 좀 나누는 것들을 프로라는 단어가 우리가 좀 직업이라는 것들 연상케 하듯이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회공헌에 관련된 이런 개념들을 쭉 이해하면서 나는 과연 나에게 맞는 사회 참여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를 좀 탐색해 보면서 그것에 맞는 또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여 범위와 어떤 시간 설계, 그리고 또 하나는 일과 여가의 중간적 균형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내가 사회공헌이고 프로보노지만 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아주 생산적인 여가의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적인 어떤 느낌으로 내가 그 균형감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좀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중요한 부분들은 내가 너무 멀리 가서 봉사를 하면 얼마나 피곤하고 그 지속성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지역 기반을 활동으로 하는 그런 사회 참여 프로그램들을 이와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그 생애 설계 영역 중에서 관계를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특히 말하는 관계는 그 특히나 퇴직 이후에는 그 가족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 가족 관계와 사회적인 관계로 조금 나눠서 내가 좀 그 부분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이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밸런스를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했을 때는 사실은 가족 관계보다는 그런 직장 내에서의 그런 사회적 관계에 굉장히 한정이 돼서 많은 시간을 그 부분에 소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는 집에 있는 시간과 가족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그동안 집을 돌보지 못했던 부분들에서 그 자녀와 어떤 그런 세대 소통이 굉장히 단절되고 좀 갭이 많이 있는 것들을 느끼시면서 굉장히 위축감이 있으시고 소외된 느낌을 남성분들이 특히나 좀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균형 있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양성평등 의식과 유연한 세대소통 기술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평생학습을 통해서 보강하셔서 가족적인 부분을 준비하셔야 될 것이고, 다음으로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 그 건강 프로그램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건전성, 그 온라인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겉으로는 모르거든요. 근데 그것이 과연 좀 건전한지 가족하고 함께 좀 논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을 관계망을 좀 확장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온라인에 많이 있는 그런 커뮤니티들도 보면 그 가장 좀 건강한 커뮤니티 형태는 온라인으로도 모이면서 오프라인으로도 좀 간헐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형태의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볼 수 있고 서로 검증될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있는 이런 동호회나 그런 관계를 확장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참여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거란 얘기고요. 좀 사례를 드리자면 이 부분에서 좀 중요한 부분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특정 집단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공무원분들을 제가 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안정되고 좀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생활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호회라든가 그런 모든 모임을, 또 학교 선생님들도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으신데요. 그 집단 안에서 많은 여가들을 누리시고 관계들을 많이 형성하시다가 퇴직하고 나서도 잘 만나시고 이제 하시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그 전생에 있어서의 그런 사회적 관계망이 굉장히 직업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 그때 가서는 더 뭔가 넓은 망으로 확장하고 싶어서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직에 좀 있을 때, 퇴직을 앞두고 있을 때 내가 물론 직업적인 그 커뮤니티도 중요하지만 이런 좀 밖에 있는 조금 다른 영역의 그런 부분들과 좀 함께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여가 설계를 위한 우리 50플러스 평생학습 전략을 좀 보시겠는데요. 우리가 여가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그 생산적 여가 설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결국은 퇴직한 후에 그것들을 계속해서 커뮤니티나 어떤 활동으로 좀 집중해서 애정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것이 직업으로 발전돼가지고 어떤 창직이라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소득으로 연결되는 경우를 제가 이렇게 종종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둬서 여가 설계를 해야 될 것이고 내가 프로그램,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에 어떤 여가 취미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좀 내가 직업으로 연결할 수 있겠다라는 좀 비전을 가지고 참여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균형적인 여가 설계인데요. 혼자 하는 여가 활동과 여럿이 함께하는 여가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좀 균형 있게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또 중요한 거는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도 많은 여가 중에 조금 둬서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정적인 여가와 동적인 여가인데요. 본인이 굉장히 정적이고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거를 좋아는 하지만 그래도 동적인 부분, 내가 인생 전반에서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좀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이렇게 균형 있게 그렇게 설계를 하고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자아실현 준비를 위한 평생학습 전략을 보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앞에 나와 있던 그런 생애 영역에 있어서의 설계에 있어서 가장 좀 베이스가 되고 이 부분이 가장 녹아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 자아실현이라는 거는 우리가 매슬로우의 욕구에서도 맨 위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오기 전에 한번 그 사전적 개념을 찾아봤더니 그 자아실현이라는 건 자신의 능력과 개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자기를 실현하는 것을 자아실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내가 인생 전반에 있어서는 나 자신을 모르고 나의 개성이나 어떤 나의 능력에 대한 숨어져 있는 부분을 모르다가 이제 퇴직하고 나서의 많은 시간들 속에서 자기를 좀 탐색해보고 자기를 좀 성찰해보면서 이 부분들을 발견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직업적으로든 여가적으로든 뭐 어떤 건강적으로든 이런 부분들로 좀 실현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자아실현에 대한 부분들은 영역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체적인 운동처럼 매일매일 본인이 본인을 좀 체크하고 마음가짐을 좀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7대 영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의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좀 정리를 하자면 그 나에게 맞는 생애 설계의 중요성과 50플러스 평생학습.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걸로 결국은 가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여기 앞에 전에 좀 나와 있던 그런 전문 기관들, 50플러스를 위한 전문 상담기관, 교육기관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도 최근에 잘 되어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생학습을 통해서 그 생애 설계 준비를 잘 준비하시고 그런 행복한 인생 후반을 설계하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50플러스 평생학습을 통한 균형적인 생애 설계 준비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린 강사 박태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자신만의 구체적인 생애 설계를 통한 평생학습 전략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처럼 평생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자기 개발을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가치관, 건강 상태,
여가 시간, 그리고 나의 성향까지 다각도로 잘 고려해서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잘 설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